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어요. 맥북을 사용하면 핫코너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바탕화면 보기로 등록해두면 너무 편해서 좋다. 근데 윈도우는 이런 게 없다. 역시 맥이 킹왕 짱이다. 뭐 이런 걸 봤는데 자, 핫코너라는 기능은 윈도우에는 없지만 윈도우에서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작업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윈도우가 드래그 앤 드롭 관련 작업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윈도우와 맥에서 드래그 앤 드롭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팁 2개와 플러스 알파로 개발자를 위한 팁 1개로 총 3개의 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맥보다 윈도우가 더 편하고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아냥되실 분들이 있어서 먼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두 관식으로 말할게요. 저는 맥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성은 윈도우가 저에게는 훨씬 낫습니다. 맥을 조금 깔짝대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맥을 10년 넘게 써왔습니다. 처음 쓴 맥은 맥미니 모델이었고요. 2008년 모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후로 맥미니 2011 쓰다가 2014년에 맥북 프로 13인치를 구입해서 사용했고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맥은 맥북 프로 16인치입니다. 이거죠. 네. 크기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튼 맥북으로 랩탑을 맞춘 이후 데스크탑은 윈도우, 랩탑은 맥북으로 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어지간히 맥 쓴 사람보다 제가 더 오랫동안 맥을 사용해 왔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맥을 조금 깔짝 써보고 윈도우가 더 좋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맥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쓴 거야, 형? 개발자라서 그렇습니다. 모바일을 개발해도 안드로이드, iOS 2개 지원하는 게 기본이고 요즘은 데스크탑으로 가도 맥, 윈도우 동시에 지원해줘야 하기도 하고 말이죠. 애플 쪽 앱을 만들려면 맥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빌드를 하고 디버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닉스 환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윈도우보다는 맥이 더 낫습니다. 윈도우에서 유닉스 환경이 필요하면 가상머신을 쓰거나 듀얼부팅 혹은 시그윈 같은 걸 쓰게 되는데 그냥 그럴 바엔 맥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유닉스 환경이 꼭 필요한 상황 이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저는 윈도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노트북을 맥북만 유저해서 저한테 노트북은 이상하게 이제 맥북 아니면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맥을 쓰는 사람을 이해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특히 사운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서드파티 업체들이 맥같이 제한적인 환경에만 최적화를 해놔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맥에서 핫코너로 데스크탑 보기 기능이 있고 이게 드래그 앤 드롭 작업 시에 정말 편한 기능인데요. 맥에서는 모니터 가장자리 쪽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이 나타난다든지 미션 컨트롤이 나타나서 사용 중인 앱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잘 모르시는 맥 유저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정법을 알려드리자면 그 전에 제 컴퓨터는 윈도우, 맥 둘 다 영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도중 에러 메시지가 한국어로 나오면 대처가 힘들고 개발을 위한 고급 옵션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려면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판을 사용하면 더 어렵더라고요. 내용 설명은 한국어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핫코너 설정 방법입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 데스크탑엔 화면 보기, 핫코너 이 순서로 메뉴를 열어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핫코너와 똑같은 기능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컨트롤은 윈도우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윈도우 플러스 D 단축키가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윈도우 플러스 D 단축키는 바탕화면을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윈도우 플러스 D를 다시 누르게 되면 창들이 본래 위치로 다시 정렬되게 됩니다. 이걸 마우스로 아이콘이나 이미지 파일을 끌면서도 단축키를 눌러 창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모른다고? 이러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마우스로 아이템을 드래그하는 도중에도 단축키가 가능하다는 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맥에서만 되고 윈도우에서는 안 된다고 맥부심 부리는 분들도 있는데 됩니다. 저는 오히려 왼손으로 키보드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지 않아도 돼서 윈도우 쪽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맥에서도 핫코너는 잘 쓰지 않고 옵션 플러스 D로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데스크탑 보기를 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맥에서 바탕화면 보기 단축키를 지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시스템 설정, 키보드, 단축키, 미션 컨트롤, 바탕화면 보기 이곳에서 단축키를 지정해 주세요. 익숙해지면 맥에서도 핫코너보다 단축키가 더 편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고정해두고 키만 한번 눌러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항상 내가 드롭하고 싶은 창을 최상단에 두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크롬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로드한 후에 드래그를 해서 이런 포토샵 같은 곳에 넣고 싶다. 그러면 크롬에서 창을 포토샵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바탕화면 보기를 하고 여기서 끌어와야 합니다. 이건 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바탕화면 보기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단축키가
윈도우 플러스 숫자 키입니다. 윈도우는 윈도우 플러스 숫자 키로 시작 메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순서대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윈도우는 자주 쓰는 창을 1, 2, 3, 4식으로 시작 메뉴에 고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특히 파일 탐색키는 2번으로 고정입니다. 윈도우 키를 새끼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1번 키는 누르기 너무 힘들어서 2번 키에 배치를 해놓고 쓰고 있는데요. 외에도 자주 사용하는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는 3, 4번으로 고정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서 파일을 끌어넣으면서 윈도우 2키를 누르면 제가 작업하던 파일 탐색키가 나타나게 되죠. 파일 탐색키가 나타나면 이곳에 끌어놓기를 하면 됩니다. 파일 탐색키를 2개 이상 켜놨다면 윈도우 2키로 마치 Alt 탭 하듯이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끌어놓기 작업을 하면 편리하게 이미지들을 넣을 때 끌어놓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플러스 숫자 키는 기본적으로 9개의 프로그램만 대응 가능하고 6번 이상은 한 손으로 누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윈도우 숫자 키 조합은 윈도우 2, 3, 4, 5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6번째 혹은 9번째 이후에 프로그램 윈도우에 끌어다 놓기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끌어다 놓고 잠시 기다리면 창이 뜹니다. 그럼 그때 다시 끌어다 놓기를 하면 됩니다. 드래그하는 도중 Alt 탭도 동작하니까 Alt 탭을 쓰셔도 되고요. 맥에서 비슷하게 하려면 핫 코너를 이용하여 미션 컨트롤을 등록해두면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역시 미션 컨트롤을 위해 핫 코너를 사용해 포인터를 움직이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저는 이것도 단축키 옵션 플러스 A로 등록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스템 설정, 키보드, 단축키, 미션 컨트롤 이 위치에서 단축키를 설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고 옵션 플러스 A를 이용해 미션 컨트롤을 열고 창 위에 포인터를 가져다 놓은 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해당 창이 가장 위로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역시 맥도 드래그 도중 커맨드 탭이 되므로 윈도우의 Alt 탭과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와 맥의 이 방식들 중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드래그 드롭 시에 맥은 특정 창으로 드롭하기 위해서 한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윈도우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개발자용 팁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IDE에는 터미널 창이 모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를 열 일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자기가 터미널을 열어야 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파일 탐색기로 탐색하다가 커맨드 창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윈도우 키를 누르고 CMD를 친 다음에 엔터를 치거나 윈도우 플러스 R 키를 누르고 CMD를 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 C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디렉토리를 이동하게 되죠. 파일 탐색기의 현재 위치에서 커맨드 창을 열고 싶은 경우에는 파일 탐색기에서 주소 창을 클릭 후 CMD라고 치신 후에 엔터를 치시면 해당 디렉토리에서 콘솔 창이 열리게 됩니다. 파워쉘을 열고 싶다면 파워쉘이라고 치신 후에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커맨드 창을 쓰다가 이 위치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익스플로어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커맨드 창의 현재 디렉토리 위치에서의 파일 탐색기가 열리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맥은 파인더를 이용해서 파일 탐색을 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신 후에 파인더 메뉴에 서비스, 새 터미널 창 이렇게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위치의 터미널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좀 불편하죠? 저는 이걸 단축키를 등록해 두고 쓰고 있는데요. 시스템 환경 설정, 키보드, 단축키, 서비스, 파인더, 새 터미널 창 항목을 찾으셔서 단축키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커맨드 플러스 역슬래시로 등록해 두고 쓰고 있습니다. 파인더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한 후에 이 위치에서의 터미널을 열고 싶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커맨드 역슬래시를 누르면 바로 해당 위치에서의 터미널이 열리게 되죠. 맥에서 현재 터미널 위치에서 파인더를 열고 싶다면 open.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시절에 이런 활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아무튼 이 동영상의 반응이 괜찮다면 개발자가 윈도우나 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꿀팁이나 맥 사용 팁 등등을 간간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